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1월 13일 오후 3시 23분입니다. 다들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5% 급등을 했죠.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텔레그램에서 아무리 바닥에서 4% 정도 위로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사실상 그 얘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옳은 것만 보는 여러분들을 보니 할 말이 없다는 걸 또 다시 느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쌍봉 먹고 여기서 사실상 이렇게 장대로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1차적으로 분명히 돌파했고요. 틀린 게 맞습니다. 그러기 제가 상승을 할 것 같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았는데 돌파를 할 거냐 물어보면 전 사실 돌파를 못 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때도 사도 된다, 이때도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가 손절선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파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인 현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는 버티기 때문에 사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돌파를 하냐 물어봤을 때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틀린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당연히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대응을 다시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추고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댓글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댓글 보십시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드라이버 유튜브 분석이 신타점도 아니고 정말 댓글이 답답하다. 어느 정도 흘러가는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은 도움 시청하되 투자 결정은 본인들이 좀 해라. 주인장도 피곤하겠다. 다시 분석하라 마라. 아니 뭐 괜찮습니다. 한두 번 일도 아니고요. 관점이 틀리지 않았나요? 다시 분석해 주세요. 맞습니다. 돌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무포인데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망 중이네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와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개미예요, 개미. 아니 맞잖아요. 제가 여기가 손절이기 때문에 3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이제는 1000달러가 차이 났는데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한대. 답답한 거죠, 진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개미가. 그러면 지금은 사도 되냐 물어보시죠.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일단 1차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봤을 때 여기와 여기와 여기까지가 저항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파를 장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18,339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비트가 정말 올리려는 흐름이면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버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 돌파를 했다는 게 진짜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바닥은 확실히 나온 것 같아요. 가바닥. 근데 문제는 이게 찐바닥이냐고 알 수 있는 문제가 18,349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키는 흐름이 어디부터라 했죠? 주봉으로 봤을 때 손절선을 제가 여기다 잡으라 했잖아요. 여기다 잡으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때도 사라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기준은요 18,349 여기에다가 손절을 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기가 아래로 언더로 떨어지면 차트는 죽는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차트가 지금 윗골이 이만큼 감은 거를 여기까지 장대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 주말까지 다 같이 말아 올리면은 윗골이가 두 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전부 저항으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로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18,0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기 못 넘고 여기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다시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페이크냐? 잘 보시면 여기에 외봉과 여기에 쌍봉이 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화로 잘 보면 달러는 돌파를 확실히 했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때 나왔던 달러는 윗꼬리가 있는 반면에 이때 나왔던 원화는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꼴이 나왔어요. 이렇게. 결국 여기가 지금 강하게 뚫는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걸 다시 빗대서 말하면 18,349를 내가 손절로 갖고 간다 싶으면요. 여기 이하는 이때부터 뚫리면 안 되고 차트를 여기로 주말 중에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그냥 돌파 이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정말 강한 저항이거든요. 장대를 그냥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주봉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돌파를 할 때 나왔던 흐름 있죠. 일봉상 2017년도 차트처럼 이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올라갔을 때 보면요. 이때 돌파를 하기 위해서 봉을 어떻게 꽂았냐면 그냥 올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18,349 여기 저항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선 봉이
또 장대를 올려야 하고 또 장대를 올린 다음에 여기 부근을 강하게 저항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 눌림이 와야 그 다음 차트를 만들더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지금 조정을 받는 형태는 무너지는 꼴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정말 이거 차트가 사고 싶다 하시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트는 지금 사는 거는 좀 도박인 것 같고 알트를 오히려 노리는 게, 어차피 비트 오르고 그 다음 퍼스트 알트 오르고 그 다음 미들 알트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 알트로 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순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트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알트를 봐야 하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가 올랐기 때문에 알트가 순환매로서 자금이 돌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알트를 노려야 하느냐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디센트부터 좀 볼게요. 디센트 지금 8% 올랐죠. 지금 차트들 보면 계속 꽂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밖에 지금 못 올라와요. 이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장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장대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들이 지금은 차트상으로 일봉이 무너지지 않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봉들도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봐야 할 게 큰 봉부터 항상 보라고 하죠. 월봉이 지금 모든 게 다 양봉으로 돌리는 턴이라고 한다면 지금 월봉이 아직 오르지 않고 직전 고점을 넘지 않은 애들 위주로 그런 애들을 지금 공략하는 게 그나마 승률이 지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이 결국 양봉을 만들려는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월봉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월봉이 양봉인 애들이 아닌 애들 위주로 넘거나, 두 번째는 직전 월봉이랑 아직까지 고점이랑 차이가 나는 애들.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월봉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러면 진아님 가바닥 나왔다고 하면 지금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가바닥일 때는요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보시면 어떤 단계겠어요? 그때 살 걸,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또 내일 되면 또 오르네, 진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이제 또다시 떨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가바닥일 때는요, 보통 30% 미만의 비중으로만 보통 들어가는 타이밍이고요. 또 하나, 제가 가바닥이라는 말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이버 기준으로 그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신 매매법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7277점을 고점으로 찍고 1514원까지 쳤다가 다시 반등 오고 다시 무너져서 본 게 553원이었거든요. 지금 가바닥은 제가 봤을 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찐바닥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차트들이 한 번 바닥을 찍고 두 번 바닥이 뗐을 때 보통 세 번까지 무너지면서 이런 차트들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왔고 여기는 왔어요. 근데 이 바닥 세 번째는요, 보통 어떤 식으로 오냐면 두 번째 바닥과 같이 쌍바닥으로 만들거나 세 번째 바닥과 같이 한 번 더 페이크를 길게 빼서 반등이 오거든요. 근데 이 반등은 보통 두 번째 바닥보다 높은 첫 번째 바닥까지 보통 반등이 와요. 현재 두 번째 바닥까지 왔다는 게 지금 가바닥이라고 했죠. 저는 가바닥은 온 것 같은데 찐바닥이냐고 물어보면 지금부터는 이 가바닥에서 세 번째 바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다시 말을 하자면 지금 가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두 번째 바닥은 쳤다. 그러면 첫 번째 바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빠진다 했죠. 그때 잘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할 때 이 봉우리 있죠.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때의 높낮이가 두 번째 바닥에서 이제 첫 번째 바닥이었던 부분까지는 다시 되돌림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다시 두 번째 쌍바닥 걸고 올 수 있다 했잖아요. 이때 보면은 두 번째 나왔었던 저항 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바닥과 근접해 있죠. 이 부분을 저항상 분명히 윗꼬리 형태든 시간을 끄는 흐름이든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두 개에서 세 개 캔들이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에서 세 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저점을 깨진 않지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 단타 부근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부근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주봉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 두 번째라 했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가 첫 번째에 도달하지 않은 애들 위주로 지금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 넘었죠. 그러면 다시 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했을 때 두 번째였던 저항이 첫 번째 넘었죠.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럼은 아직 미도달이죠. 앵커도 지금 도달하고 윗골이 살짝 달았어요. 샌드박스 지금 어때요? 아직 미도달이죠. 폴리맥스 지금 어때요? 아직 미도달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하기 쉽고 어떤 코인 찾아야 할지 느껴지고 엔진코인 선행으로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또 세 번째 팁, 볼벤 잘 보세요. 볼벤이 먼 거일수록 지금 위로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볼벤이 가까울수록 저항이란 얘기고요. 저항이 가까울수록 올라가더라도 전부 윗꼬리로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엔진코인은 멀기 때문에 닿을 수 있는 저항이 수익률이 높다는 거겠죠. 지금 어때요? 플레이드 뭐예요? 플레이드 그냥 이때 봤던 저항 맞고 내려왔지만 위로는 아직 2분의 1 기전까지 남기 때문에 아직 위로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저항이 첫 번째를 뚫느냐 이거를 보면 되고 그 위가 볼린저 밴드상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손익비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도 주의할 거 비트코인이 뚫은 건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이 부분 있죠. 제가 짚어드렸던 손절가는 반드시 주의하시고 떨어지면 바로 전환 돌려지니까 바로 손절할 준비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게 정말 상승이라고 하면 저점을 분명히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승 추세선 라인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으려고 하면 딱 하나 강한 흐름으로 나오거나 이 저항선에서 손절가를 오지 않는 선에서 주말 내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사이에 시간상으로 일본이 여기서 시간을 끌고요. 그래야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조정 주고 올리려면 이거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상승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추세선 라인의 저항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떨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잘 주시하고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 하지만 알트에 대한 흐름을 대응을 못 하신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상 거의 800달러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손익비가 몇 프로인 거예요. 약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을 짧게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비트를 잡으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 매매 해보고 싶으신 분은 알트로 매매를 하되 가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30%의 비중만 가지고 매매를 하라. 어제는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또 어제 무슨 이슈였어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거잖아요. 그냥 왜 올랐어요 하면 답이 없고요. 어제 코스피도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가장 그런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에 6.5%가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지금 식지가 않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고는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둔화에 지금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또 아니고 또 하는 기준으로 오늘 기준금리가 0.25%가 인상이 됐거든요. 결국 이러한 물가지수를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1월은 이제 곧 있으면 2월에 대한 걸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0.5와 0.25 이 흐름 중에서 0.25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0.25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0.75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만 봤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데요. 금리가 오르는 건 사실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은 하는 거는 이게 정말 가바닥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했죠. 가바닥 근데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을 했을 때 보통 경기 침체에서 대폭락이 올 때는 금리가 인상을 하다가 본격적인 인하와 함께 침체가 본격화됐을 때 대폭락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전으로 보면요. 0.75, 0.5 빅스텝 이렇게 보다가 0. 이제 두 번째 바닥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바닥이 지금 첫 번째 바닥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바닥이 또 이 위로 더 갈까봐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바닥을 지금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만큼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차트들이 뭐냐면요. 여기 구간을 굉장히 많이 횡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잘 보시면 여기 구간 있죠. 여기에 지금 장대 음봉으로 나온 요 기간이 굉장히 저항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로 올려야 하는데 여기 지금 장대 음봉 있죠. 이게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1차 바닥은 뚫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벤상으로 짧았을 때는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라고 하면 윗꼬리라고 하면 다시 저항으로 돌아가는 구간 그러니까 돌아가는 요 구간일 수 있고요. 이때 나오는 폭락이 폭락으로 바닥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쌍바닥으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요게 이제부터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가바닥은 정말 좋은 징조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시간들 많고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1년봉을 아무리 봤을 때요. 시간이 위로 먼저 가는 흐름은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시간이 위로 가는 흐름이 먼저 나오면 개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때의 개미들 뭐였어요? 아래부터 가면 바닥을 주우려고 했겠죠. 근데 위에 갔다 나머지를 하면요. 윗꼬리 만들고 나머지 시간을 떨기면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이렇게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 반감기 다 물 건너가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말을 했었잖아요. 이 말을 할 때도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무너질 때도요. 쉽게 얘기할게요. 주봉 있죠. 주봉이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가 이거 무너졌을 때 뭐라고 했죠? 저 이 이상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반등 찍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반등 몇 왔을 것 같아요? 25,461에서 31,977까지 25% 비트코인 반등 왔거든요. 근데 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상 못 넘는다. 저는 희망 없다. 그리고서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한 저항이 있어서 여기 뚫으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저항을 봐라. 이 저항을 봐라. 지금 여기도 똑같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요.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이 두 번째 꺾이는 부분 있죠. 이때도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이 올라가고 장대로 쭉 빠졌거든요. 지금도 봐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바닥 쭉 빠졌죠.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빠진다. 이거 패턴이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정말 상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1파고 2파고 3파인데 그러면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1파보다 2파보다 3파가 1파보다 더 긴 흐름이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가야 하냐면 이게 지금 18%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7%니까 이제 1파와 기준이 똑같아요. 그럼 1.5배 이상 더 가야겠죠. 그러면 25% 이상 가야 1파, 2파, 3파 그 다음 눌림 받고 여기서 지지 받고 4파 눌림 받고 5파로 돌파할 수 있는데 진짜 길게 뽑아야 돼요. 이거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눌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봉상으로 짧게 조정 주고 그냥 올려야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죠. 대응할 거면 18,300 이하는 손절해야 하고 사고 싶으면 지금 사도 되는데 길게 봐야만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이때 나왔던 저항이 첫 번째, 두 번째 무너졌고 그 다음 눌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내려오는 저항에 다 걸리기 때문에 윗골이 길게 빠지고요. 이렇게 무너져. 윗골이가 그대로 쌍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쭉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었던 일봉, 연봉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윗골이 달고 무너지는 거예요.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저항 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저항이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냐? 19,617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대로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게 이제 19,617 또 저항이 남았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요게 남았죠. 근데 19,617에 또 요 저항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올려야겠어? 이렇게 올려야 돼. 저항을 뚫으려면.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요게 손절 갖고 그 다음 돌파하는 흐름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고 싶으면 대응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드렸고 월봉 기준으로 사고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길게 빠지면 그리고 시간을 잘 봐라. 1월은 이번 주 제가 그냥 버틴다고 했죠. 지금 버티는 거다. 예.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서 대응하면 어려움 없이 저는 대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흥분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보고 있는 방향성에서 이거 있죠. 그년 영상에서도 요 흐름에서는 여기까지는 반등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갭으로 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가 세 번째 저항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얼마를 남았냐 물어보시면 이 저항에 대한 벽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이제부터가 이제 저항벽인 거죠. 그게 19,696. 이게 엄청난 저항이기 때문에 뚫기 위해서는 그냥 위로 꽂아야 합니다. 그러면 꽂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셋, 넷, 다 여섯 개의 피의 저항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피에 대한 저항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고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투심적인 얘기를 해도 단 하나의 5% 붕으로 여러분들의 투심이 흔들리면 저는 답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 관점 틀리지 않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일찍 내려서 지금 무포인트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망 중이네요. 그냥 사시면 돼요. 가바닥에선 그냥 사시면 되고요. 19K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18.7 반등 세게 나네요. 하락의 중점을 두어서 전발 순장 손절했는데 찐 반등하네요. 저 얼마를 더 드시려고요? 살아봐라 제가 판단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못 살 거예요. 저는 그걸 장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바닥이 나오면 못 사요. 그랬고 그런 경험을 정말
수없이도 봤기 때문에 정말 사시고 싶으시면 그냥 가바닥에서라도 일부러 사시는 거.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아님 사실 거예요? 저는요 안 삽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봉이 나오면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냥 저는 월봉을 놓쳤네. 그냥 월봉 보면 1월에 안 봉이네. 그럼 확인하고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진행 중인 봉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다. 예, 그래서 저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냥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자금 분산이 일어나도 지금 들어갈 이유는 못 찾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위로 20%가 더 반등이 오면 그때는 정말 이거는 확실히 상승이 맞네라고 저도 후회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동안의 저의 매매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한테 좋은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타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들 있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들, 일봉상 저점이 깨지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일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죠? 일봉의 저점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상승을 더 한다고 하면 장대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저항이 지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이런 것들은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이 멀고 볼펜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알트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빌트가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볼렌저 밴드상 위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거는 저도 차트상으로 그래는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들어가진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뉴스 이런 거보다 남들 다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제가 영상 초반에 했었던 그 초심 마인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영상 부딪히고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고 장 대응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을 해드리겠다는 이유에서 오늘 계속 촬영하고 대응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어떤 코인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 말씀드렸고요. 더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지금 하단 링크 통해서 애널리스트 방 있죠? 제 방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계속 리딩 역할 해드리고 있어요. 현물, 선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코인 관련해서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 빵빵 감사합니다.